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전해드리는 고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의견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급 검사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감찰관실에 지시했다라는 이제 KBS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추 장관은 이제 유착 당사자로 지금 불리고 있는 그 검사장과 채널A 측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 보고를 대검에서 받고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게 이 보도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는 보도 직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 파악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는데. 그런 지시가 없었으므로 오보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다른 그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 감찰관실을 통해서 대검에 공문이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고요. 대검은 이 공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MBC와 채널A 등 방송사에 협조 요청 공문은 보냈다라고 했고요. 앞서 추 장관은 사실 뭐 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찰이 이미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진행 상황이 복잡한 거 둘째 치고 조사해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감찰을 이제껏 검찰 감찰은 대검에 감찰과가 있어요. 네. 직접 다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처음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법무부가 감찰하는 격이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검의 자체 감찰은 대검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감찰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라 해가 뭐 할 수도 있지만 통상은 본인들이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대검이 그 대검 감찰 파트에서 먼저 감찰을 하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맞습니다. 2단계로 법무부 감찰관실이 나서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1단계에서 대검 감찰 파트가 일단 움직이게 되므로 감찰을 하라 마라라고 지시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워서 일단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좀 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뭐 일단 그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안에서는 이런 스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추 장관이 직접 나서는 듯한 모양새가 되게 되면 당장 이제 모모 언론사들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총을 두고 이 프레임을 또 짜기 때문에 잠깐만 줄여서 검총이라고 검찰총장이죠. 아무튼 줄임말 너무 좋아요. 별다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또 이 2라운드의 그 대결구로 이거 지금 정권에서 검찰 흔들기 나서는 거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거리를 둔 게 아닌가. 저도 일단은 감찰은 하긴 해야 될 사안이죠. 상당히 심각한 거. 이거는 범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언론을 끈앞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결국은 그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수사 기밀을 지금 흘렸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피해사실 공표 아니면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기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도 될 뿐더러 그 범죄를 떠나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보도가 맞다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최측근이고 그렇다면 사실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감찰 물론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감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찰에서 뭔가 부족하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범죄는 아직 애매해 보이거든요. 범죄까지 연결하려 그러면 입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범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안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수사로 가려고 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해봤자 뭐 직권남용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죄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감찰을 만약에 한다고 전제를 하면 감찰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제의 검사장 핸드폰을 뭐 이미 제출이든 아니면 이제 그 받아서든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강제 수사는 못 하고요. 이미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미 제출은 그러니까 그 검사장이 자진해서 내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볼 수는 있는 겁니까? 본인이 너무나 너무 지금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막 속이 타 억울해가 막 난립니다. MBC한테 뭐라 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기자랑 통화한 게 있는지. 근데
없으면 이제 그걸 내면 네. 기자 거랑 2개 딱 내면 네. 딱 맞죠.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억울하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감찰은 의외로 아주 그 심플하게 그 진행될 수도 있다. 그거만 내면 아예 사실은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요. 둘이 접촉한 게 없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 오버죠. 그러면 또 오버된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대검 차원에서 감찰이 이루어질지가 일단 그 1차 관심사가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유착이 이루어졌던 그 주된 이유가 바로 표적. 네. 유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인공이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인터뷰가 3부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마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는 이제 앞서 지금 소득 하위 70% 가구로 지금 대상을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결정하는 기준을 확정하진 않았죠. 지금 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제 가계소득 조사를 해서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인데요. 네. 일단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있으면 이걸 허들로 삼아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오늘 네. 관계부처 브리핑 통해서 기본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만 이 기준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적절성 논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하위 70%가 발표된 이후에도 지금 이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로 좀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종합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네. 지금 소득은 없는 네. 뭐 고정적 소득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또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기준 정하는 게 뭐 지금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기준을 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투영되는 그건지도 좀 봐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종부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인지 여부도 일단 오늘 공식 발표를 네, 해봐야 아는 정해진 거고.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게 갑자기 부동산이 있다고 아니면 네. 다른 걸 또 번다고 해가지고 예. 그 소득 수준이 높을 가능성은 있지만 예. 완전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참 여러 가지. 네. 예. 그러니까 결국 행정 비용도 들게 되고 사실 계속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삼든지 간에 소위 말하는 상위 고소득자 혹은 고자산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맞냐 옳으냐 아니면은 일단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특정 대상을 핀셋으로 환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시민단체 등이나 정당이나 단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해외 사례들도 계속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좀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스텝이 그래도 빨리 가야 되는 시점에서 스텝이 늦어지면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지금 말했지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긴급하고 예, 국회도 지금 열기 좀 그렇고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뭔가 기준을 막 세우기보다는 사실은 좀 기준이 없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문제의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를 추리하면 간단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 플러스 그러니까 재산 기준으로 그렇죠. 그 합해 갖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 단계에서 이게 적절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긴급을 요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선별하는 데만 또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는 많이 벌었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번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어떻게 네. 이걸 일률적 기준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단순한 것은 일단 말 그대로 기본 소득의 말 그대로 기본 개념에 따라서 다 주고 네. 다 주고 그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사후적인 네. 보완 자체를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긴급성이 그렇습니다. 있고 네.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간명하고 어떤 그 불합리성이 적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과거에 그 사실 무상급식 선별급식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전체 무상급식을 관철시켰던 그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게 또 어떤 물론 선의는 이해합니다만 이걸 지금 골라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 문제는 그 어떤 식으로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어떤 기본소득 개념으로 논란이 확장이 될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인 이 아무개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이제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네. 이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담당을 했을 때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더불어 이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예. 이 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경찰과 검찰은 앞서서 지금 구속영장을 모두 청구해야 된다고 보고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이 와중에 참 이 와중에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성범죄물 또 성착취물 이게 엠범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예. 딱 한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은 부분. 근데 이제 피해자한테 처벌을 원치 않게 하려면 합의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그 네.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그 과거의 어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항이 없어졌죠. 없습니다. 이거 지금은 그 성범죄 그러니까 친고죄가 없습니다. 거의. 친고죄라고 하는 게 없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르면 맞습니다. 예. 피해자가 선처를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각에 들어가는 것들이 법률 개정의 취지하고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서 예전에서는 강간죄라든지 뭐 다 친고죄가 많았는데 지금 친고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판사는 그냥 그런 기준을 옛날 기준을 그대로 해가지고 옛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일단 피해자가 합의가 됐다. 예. 그 부분을 아주 중요시해서 예. 기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좀 그런 부분은 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얼굴이 그 노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대면 네. 그 지하철 타고 가면서 몰카 찍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리만 찍거나 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처벌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네. 재판부 법조인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법감정, 국민적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 재판부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라고 하는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으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클라우드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그 백업 해놓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려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이 사건 때문에 법감정이 이러니까 이런 왜 재판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조건 맞춰가지고 이거 이러니까 그냥 상례적으로 기각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과연 이걸 인간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는 AI 해가지고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 상황이 뭐 법원이 너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영장을 어떨 때는 내고 어떨 때는 뭐 기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기준 본인의 기준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 피의자가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이상숙님은 예. 백이 좋으면 다 되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그냥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유튜브로 안정희님은 사법개혁도 해야 됨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곳이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감수성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네. 이 판사의 어떤 법관의 독립이나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다른 게 개입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던 부분은 되게 중요한 요소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각을 했을 걸로 보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어떤 기업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리브 럭키님이 판사가 70년대 사고 방식
이런 거 지적을 해주셨고요. 댄싱 리버님은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라고 또 일침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들이 맞아요.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